내 어떤 장사, 사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의 어떤 문서,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보자라는 어떤 창업의 그런 어떤 문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하냐 마냐 어떤 이런 수준에 놓여져 있다 해요.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봐요. 그 상간에 내가 뭘 좀 해볼까 하면 그때 좀 이렇게 움직여서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송울땅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저도 2025년 울산을 맞이해서 56세 개띠운세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 신점으로 우리 56세 개띠분들 다 떠올려 보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먼저 좀 생각이 나실까요? 56세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 떠오르는 거는 의리가 있으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리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조금 베풀 줄 아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갖고 계신다 하시고, 베풀 줄 안다라는 그런 성품은 어떻게 보면 나를 조금 희생할 줄도 안다라는 거고 남을 좀 배려할 줄도 안다는 거죠. 그런 성품을 좀 갖고 계신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분들 그 보면은 어떤 가정의 옛날에 이제 그 가정으로 봤을 적에 어떤 그 가정사에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환경이 좀 많이 좀 어려웠었고,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의 어떤 그런 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 경술생 분들 자수성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네. 당연히 고독하고 외로운 건 그건 또 당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풍파, 또 배신, 배반,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 하시고요. 또 이성 간에도 남녀 문제로 인해서 이성 간에도 배신, 배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사주에는 이 역마살을 또 갖고 계신다 해요. 네. 역마살의 어떤 그런 작용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많이 바쁘게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사주시고, 그러다 보니 또 나도 모르게 생활력이라는 것들이 좀 강해졌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56세 우리 경술생 분들 또 한편으로는 네. 또 해외 이 국내 말고 해외에 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또 있다 하셔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고, 네. 그로 인해서 어떤 인간 풍파를 조금 덜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시네요.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분들 좀 희생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또 많았고 초년에서부터 본인 힘을 읽어 나가야 되는 분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찍이 좀 부모를 봉양을 한다든지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든지 네. 그런 환경 속에 많이 놓여졌던 분들도 좀 많았던 건가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고독하고 외로움이 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 어떤 형제 일신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서도 또 내 가정에 있어서 또 내 새끼들 또 이렇게 잘 보살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일부 종사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내 새끼들을 케어하면서 또 바깥으로 또 일도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많이 좀 바쁘고 또 많이 힘들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 그러세요. 대부분 내가 없는 나를 희생하며 정말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정작 본인이 힘들거나 본인이 좀 외로울 때 네. 이분들은 어떤 말을 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그냥 혼자 삭히는 스타일인 건가요? 혼자 삭히죠. 내가 그냥 다 끌어안고 가시는 그런 성품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든 고통,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다 끌어안고, 그냥 내가 입만 닫고 있으면 그냥 내 여기서 그냥 끝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생기는 거고. 예. 진짜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좀 살아왔을지 정말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을사년의 이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 어떻게 보이실까요? 올해 일단은 을사년에는 운기로 봤을 때는 나쁜 해는 아니시고,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뭐가 나오냐면 56세 경술생 분들이 작년, 재작년 2년, 3년 안짝으로 집안에 좀 상문이 들어와 있었다. 상문이 조금 진동을 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부모님 자가 됐던, 아니면 일가 친척이 됐던, 아니면 내 형제자가 됐던 이 가까운 내 가까운 주변에 그 어떤 누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로 인해서 이제 상문이 조금 진동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문의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막혀 있었던 수였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을사년 해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운기가 다시 조금씩 바뀌어들면서 풀려가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분들 을사년에 그럼 반대로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기대를 하시기 전에 네. 어쨌든 그 갑진년 작년에 좀 집안으로도 시끄러워야 되는 수준이었고, 가정으로도 사내 안산에 어떤 그런 이별수의 공방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뀌면서 그게 이어져 와서 또 그 이별수가 아직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어떤 문서의 이동, 이사 이동, 그런 수가 같이 지금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좋게 작용하는 쪽은 뭐냐, 내 어떤 장사, 어떤 사업적인 부분, 그런 부분의 어떤 문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다시 시작을 해보자라는 어떤 창업의 그런 어떤 문서, 그런 것들이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서를 잡냐 하냐 마냐 어떤 이런 수준에 놓여져 있다 해요. 올해 을사년의 운기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준비 과정에 놓여져 있고, 뭔가를 정말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되면 뭐 가게를 뭐 알아보고 계약서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기운을 봤을 적에 하반기가 더 낫다.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봐요. 그 상간에 내가 뭘 좀 해볼까 하면 그때 좀 이렇게 움직여서 하시는 게 낫겠다 그래요. 그 전에는 뭐를 해볼까, 어떤 종류를 해볼까, 그거를 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준비만 잘 하고 이런 것들 대처만 잘 해둔다면은 하반기랑 내년까지는 좋은 운기들이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좋게 작용하는 부분은 어떤 장사나 사업이나 뭐 이런 쪽의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에 그런 부분들은 좋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적에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의 바람, 금전의 풍파, 그 다음에 요즘에 뭐야 저기 뭐 주식, 투자, 투기, 네. 뭐 코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 안 대시는 게 좋겠고요. 또 어떤 그 보이스피싱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조금 조심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올해 조금 뭔가를 그러니까 작년 운기에서는 뭐가 막 어수선하고 속도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올해 뭐 좀 해볼까? 아니면 또 뭐 하여튼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뭐 전화를 받던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서 걸려드는 거예요. 그 틈에. 그렇죠. 예. 호사다마라고 또.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정으로도 시끄러웠고 사내 만에 막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혼을 하면 난 또 애들 데리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알아보고 있는 찰나에 어수선한데 그때 전화 한 통화로 와서 어떤 나를 좀 유혹할 수 있는, 또 뭐 투자를 해서 뭐 한 달에 뭐 수익금이 얼마가 나네 어쩌네 뭐 막 이런 그런 요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어디 일을 조금 다니면서 그 월급을 받고 여기에 투자해서 여기서 한 달에 이만큼 수익이 나온다 하니까 요거 여기다 좀 돈을 또 좀 넣고 그러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정신을 꼭 잡고 있어야겠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이럴 때일수록 또 조금 내가 뭐가 정신이 좀 어수선하고 할 때일수록 그런 요소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 정말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네. 네네. 추가적으로 선생님 이분들 위해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 올해 56 경술생 분들 조금 내가 많이 좀 속 시끄럽고 또 가정으로도 또 이제 좀 많이 힘들고 한 찰나에 또 안 좋은 그런 요소들이나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별을 했는데 마음이 또 외롭고 뭔지 모르게 허하니까 또 금방 또 그새 또 이성을 만나요.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가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배고플 때 저런 대형마트에 가지 말아라. 장을 보지 말아라. 왜?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은 거기 카트에다가 막 담어. 그렇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막 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별수를 겪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내 주변에서 지인들이 아이 저기 뭐야 외로우니까 저 소개해줄게 하고 이제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래 한번 만나볼까 하잖아요. 거기서 또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성 문제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어떤 일적인 부분이나 이제 그런 금전벌이의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내 자리를 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적인 부분은 이제 허리나 또 어떤 골반 그 다음에 이 어깨 네. 이런 쪽으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이분들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정말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또 상담을 통해서 여쭤보는 게 또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리자면 이분들이 정말 또 초년중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말년은 괜찮을까요? 지금 56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시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시기니까 괜히 내가 나를 꼬지 마시고 내 인생 꼬지 마시고 그리고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뭐랄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이제 뭔가 그 기운이 바뀌어서 그 말년은 그래도 우리 경술생 분들이 말년은 나쁜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56의 요 중요한 시기에 잘 어떤 이 마인드를 좀 고쳐 먹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면 그러면 분명히 좋게 작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인 거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 통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